시작한 지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보름. 이제 가장 중요한 점프 스타트 기간이 끝났죠? 네네네. 이제 잘 하고 계셨어요? 잘 하고 계시죠? 지금? 네. 원래 그 점프 스타트 기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가장 이제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이제 해독하고 어떤 몸을 다시 세팅을 한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기를 여러분 이제 다 끝내셨네요. 이제 조금 더 영양으로 채우시고 운동으로 다지고 하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되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사실은 저희가 다이어트를 할 때도 다이어트는 과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알면서 해야지 모르고 하면은 다이어트는 그만큼 효과가 또 떨어진다고 알고 있거든요. 오늘 강의가 2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기대하셔도 되고요. 첫 번째 강의는 굉장히 기대 많이 하셨죠? 네네네. 저희 또 TOG에서 되게 저희 운동하고 많이 훈남 사장님이시죠? 네. 오늘 되게 중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에 대해서 중요한 강의를 해주실 분이십니다. 자, 서상원 사장님 앞으로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첫 오픈 모임 강의를 맡게 된 서상원입니다. 오늘 저한테 할당된 시간이 25분밖에 없어가지고요. 아쉽지만 빨리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는 한 35분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네. 먼저 간단한 질문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은 왜 찔까요? 2개 중에 하나예요. 확률 50%. 바다? 영양 부족? 2개 다 많을 수도 있고. 네, 정답은 동영상 하나 보고 나갈게요. 우리 몸의 세포 속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발전소가 있다. 미토콘드리아는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을 태워 우리 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에너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가 활발히 가동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비타민과 미네랄로 이루어진 각종 효소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 우리가 섭취하는 열량이 에너지로 바뀌는 것이다. 만약 비타민과 미네랄의 섭취가 부족해지면 에너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의 활동이 줄고 에너지로 채 바뀌지 못한 열량은 그대로 몸에 축적된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죠. 하지만 비타민과 미네랄은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가 아니라 이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가 제대로 대사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과 미네랄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로부터 음식을 통해서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필수 영양소라고 하고, 이 필수 영양소가 결핍이 되면 우리 몸의 여러 가지 화학 공장들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대사 이상이나 기능의 이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 일단 식사량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벌써 자기가 섭취를 해야 되는 비타민과 미네랄의 섭취가 줄어들게 돼요. 그 지방 분해에 도움이 된다. 그럴 때 이제 도움이 되는 게 대표적인 비타민 C, 그 다음에 비타민 B, 그리고 미네랄 중에는 어떤 그 마그네슘과 아이온, 그리고 철분 이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되고, 상대적으로 비만한 사람들은 이러한 그 비타민이라든가 이런 비타민과 같은 이런 물질들을 합성하는 게 적기 때문에 꼭 이런 것을 같이 섭취해줘야지만 우리가 효과적인 체중 감량과 어떤 요요가 없는 그런 다이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적절한 영양 균형을 통해 에너지 대사가 잘 이루어지는 건강한 몸을 만드는 일이다. 특히 에너지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은 몸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식품으로 섭취해야 한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문제는 요즘 생산되는 채소나 과일의 경우 옛날에 생산되던 것들에 비해 비타민과 미네랄 함량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미국 농림부 분석에 의하면 토마토의 경우 5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비타민 A와 칼슘 함량이 절반으로 줄었고,
시금치의 경우에도 비타민 C 등의 함유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대표적인 비타민 미네랄들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이 가공, 인스턴트, 정제 이러한 식품들을 주로 섭취하게 되니까 이러한 필수 영양소들이 많이 결핍된 음식들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먹고 있는 과일과 채소도 우리 선조들이 섭취했던 그런 과일과 채소에 비해서 비타민과 미네랄 함량이 많게는 50% 이하로 함량이 훨씬 적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얻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먹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섭취해야 되는데 실제로 바쁜 현대인들이 그렇게 비타민,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얻기가 쉽지가 않죠. 좀 켜주세요. 네. 영상 잘 봤죠? 네. 그러면은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원래 두 가지 다가 맞을 수도 있어요. 과다일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데 저는 여기 부족한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답을 내겠습니다. 왜? 제가 강사니까. 한번 7대 영양소에 대해서 간단히 저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영양소 종류 크게 나누면 7가지로 나눈다고 합니다. 요즘은 근데 요 식물 영양소 요거의 중요성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죠. 보시면 왼쪽에 있는 거는 우리 에너지원이에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러니까 얘네들이 없으면은 우리가 기운을 못 내고 그 옆에 있는 거 우리 몸이 제대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성분들입니다. 보면은 오늘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식이섬유도 있고 물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식물 영양소는 우리의 뭐 어떤 영양적으로 역할을 한다기보다 약간 항산화 기능 그리고 염증을 예방하고 그런 쪽으로 많이 치중이 돼 있어서 거의 현대인들한테 더 중요하게 요즘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런 역할이에요 한마디로. 이 밥상 요즘은 보기 드문 밥상인데 옛날에 머슴밥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일반 우리 농촌 이런 데서 보면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밥상이에요. 보면은 전부 다 여기 골프공 하나만 넣으면 골프 쳐도 될 수 있을 그 그린필드 그죠? 야채로만 이루어진 식단인데 주로 예전에는 밥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먹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주로 요즘 현대인들은 앉아서 이렇게 실내에서 이 사무업을 많이 하지만 이때는 주로 노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이때는 뭐 비타민, 미네랄 굳이 안 챙겨 먹어도 이 식단을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그런 게 알아서 섭취가 됐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탄수화물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은 특히 우리나라 건강식품에 대해서 이해도가 굉장히 낮으세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잘 챙겨 먹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그런 거 뭐하러 먹냐 밥심으로 살면 된다. 한국 사람 밥만 먹으면 밥이 보약이다. 이게 지금은 안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 그러냐면은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이 환경이 아예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음식만으로는 충분한 영양 공급이 안 된다. 이렇게 아까 전문가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 그리고 현대인들은 바쁘다 보니까 음식에 많은 시간을 못 써요. 밥을 먹는데. 그러니까 좋은 재료를 장을 받아가 요리하고 이거보다 밖에서 주로 많이 나가서 사 먹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영양 불균형이 올 수가 없죠. 빨리 먹고서 그냥 일하는 데 더 집중하다 보니까. 그리고 외식을 많이 하면은 안 좋은 게 이 합성 첨가물, 조미료랑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게 굉장히 우리 몸에 들어가면 나쁜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서 독소로 인식이 되는데 이거를 배출하기 위해서 그나마 없는 영양소를 갖다가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몸은 음식을 많이 먹는데도 계속 영양 부족 상태로 계속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악순환. 그래서 영양이 부족하다 보니 발생되는 뭐 활성산소라던가 그런 독소물질을 처리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런 게 쌓여서 염증이 되고 그게 또 장기적으로 되면은 암 이렇게 아주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순간까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즘 각광받는 게 또 디톡스, 해독이죠. 비타민의 역할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보겠습니다. 비타민은 어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처럼 에너지 자체를 내는 물질은 아니고요. 이게 제대로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 있게
분해시켜주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해줘요. 우리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음식물을 섭취하면은 효소가 이걸 분해하는데 효소가 제대로 일을 하려면은 요 비타민, 미네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비타민은 미네랄이랑 항상 쌍으로 같이 이렇게 묶어서 작용을 해요. 어떤 건 단독으로 기능하는 것도 있지만 주로 이제 조합해갖고 작용하는 게 큽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우리 몸에서 거의 자체 합성이 안 돼요. 물론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햇빛만 받아도 우리 몸에서 일부는 합성한다고 하는데 그걸로도 부족하니까 대부분 우리가 섭취를 해줘야 됩니다. 식품으로. 그런 걸 필수 비타민이라고 하고요. 비타민에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수용성이랑 지용성이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먹어야 되는 그 시간도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수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B군, C군. 얘들은 말 그대로 물에 녹는 애들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필요한 양만큼 쓰고 나머지는 다 배출돼 버려요. 소변으로. 그 때문에 얘네들은 매일매일 먹어줘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고 지용성 비타민은 몸에 축적이 됐다가 특히 지방에 많이 저장이 됐다가 몸에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다 쓴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축적이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의사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건강식품 뭐 되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의사들은 보통 저 지용성 비타민 때문에 많이 얘기를 해요. 보통 A나 D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합성 비타민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비타민 여기 건강식품을 요즘 젊은 사람들도 많이 먹는데 그걸 또 가격으로 타협을 보려는 분들이 있어요. 뭐 자기는 제 친구만 해도 거의 억대 연봉자 펀드 매니저인데 이런 거 되게 돈을 인색하게 해요. 그래서 제가 좋은 뉴스 스팸 먹으라고 추천했더니 자기는 이미 직구해갖고 먹고 있대요. 보니까 3만원짜리. 야, 그 3만원짜리인데 뭔 줄 알고 먹냐고. 거기 보니까 멀티비타민 다 써있다고. 분명 합성이겠죠. 그 단가가 어떻게 이렇게 많나요? 근데 합성 비타민은 이게 그 화학식 구조를 흉내낸 건데 미묘하게 다르대요. 그게 우리 몸에 들어가면 다 분해가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 그게 어떤 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뭐 암 유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런 거, 이 합성 비타민 잘못 먹으면은 오히려 몸에 안 좋으니까 그래서 먹지 말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먹을 거면은 좀 제대로 추천받아서 이런 거에 돈을 좀 안 아끼고 차라리 안 먹으면 말지 그냥 비타민 자기 먹겠다고 뭐 2만원, 3만원짜리 이런 싸구려 센트륨이 뭐 이런 케이스죠. 그런 것들 우리가 잘 계도를 해드려야 됩니다. 이런 위험성들을 많이 알려드리고 이번에 미네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미네랄은 말 그대로 광물이에요. 광물. 그게 우리 몸에서 근데 일을 한다고 합니다. 비타민과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에너지원은 아니지만 그 에너지원이 생성되도록 잘 돌아가도록 하는 그 중요한 윤활유 역할을 많이 해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서 합성되지가 않아가지고 반드시 따로 복용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음식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요즘 건강식품으로도 챙겨 먹어야 되고요. 이 미네랄은 크게 요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필수, 그리고 그러니까 많은 양이 필요한 미네랄이랑 그다음에 아주 적은 양으로 우리 몸을 컨트롤하는 이런 미량 필수 미네랄, 그리고 이런 전해질 미네랄 이런 게 있습니다. 각각의 역할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요 필수 미네랄 이 다량으로 하는 건 우리가 음식으로 많이 먹고 있어요. 대표적인 나트륨 같은 거. 이건 추가로 우리가 뭐 건강식품으로 안 먹어도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요거 같아요. 저 미량. 크롬, 요오드, 철, 구리만 거. 요거는 조금만 부족해도 우리 몸에 바로 티가 나거든요. 바로 병으로 연결되는. 대표적인 크롬 같은 게 부족하면은 바로 당뇨랑 직결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라이프팩에 많아요. 그다음 전해질. 여기 보면은 칼슘이랑 마그네슘. 이게 보면은 신경 전달이랑 굉장히 영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불면증 좀 있으신 분들은 우리 본포밀러 있잖아요. 칼슘이랑 마그네슘. 요거 먹으면 잠이 되게 빨리 와요. 그런 역할. 그러니까 칼슘이 단순히 뼈를 구성하는 게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역할을 한다. 영양 밸런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현대인들은 진짜 밥 먹는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아껴요. 그래서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들 저도 뭐 직장 생활했지만 점심시간 가면은 15분, 20분 그 안에 다 끝나요. 그리고 와가지고 또 잠깐 뭐 엎드려서 자고 바로 또 일 준비하고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제대로 영양불균형이 되겠어요. 그래서 30대
그리고 30대 남자의 비만율이 혹시 몇 프로인지 기사 보셨어요? 40%가 넘는. 그래서 아니 외국에서 우리나라 한국 남자 그걸 형상을 본뜬 그 마네킹 나왔는데 다 배가 나온 있잖아요. 그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그게 그 사람들이 운동을 안 하고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라이프 스타일, 생활 패턴 자체가 살이 찔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맨날 외식하고 삼시세끼를 저도 회사 다닐 때는 밖에서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저도 살 엄청 쪘었거든요. 그러다가 운동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운동을 하는데 근육돼지가 되는 거죠. 점점 살 빼기 어려운 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양 섭취가 되게 중요한데, 되게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막 좋은 걸 막 먹어도 어떤 게 부족하면은 가장 적은 데에 맞춰서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은 항상 종합으로 챙겨 먹어야 되고, 그 우리 제가 좋아하는 수지 맨날 비타오백 그거 하잖아요. 그런 거 먹어봐야 다 소변으로 나가요. 거기 있는 거는 다 수용성이고 일부만 들어있는 거는 거의 우리 몸에 작용을 많이 못해요. 그래서 무조건 멀티 미네랄 비타민을 먹어줘야 합니다. 이번에 식이섬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뭐 발표드릴 그 비타민 미네랄 내용은 아닌데 이것도 굉장히 알아두면 유용한 것 같아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식이섬유는 말 그대로 섬유질이에요. 우리 몸에서 소화가 안 되는. 그래서 그게 소화가 안 되니까 이런 역할을 해요. 크게 뭐 수용성, 불용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비타민처럼. 근데 이거는 어쨌든 역할이 많이 크게 나누면은 먼저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우리 몸에 장을 빠져나오면서 각종 독소 물질 그리고 남는 필요 이상의 뭐 여분의 당 그리고 어떤 지방 이런 것들을 흡착을 해요. 얘들을 흡착을 해서 그거를 다 대변으로 가지고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 흡착하는 과정에서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우리 약간 포만감 이런 것도 많이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기를 먹을 때 쌈 채소를 많이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먹으면 그게 바로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해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 보시면은 왜 해놨을까요? 그죠? 우리가 지금 TR라인-T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 들어있는 이 성분들이에요. 이게 지방을 자체로 분해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필요 이상에 남는 당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돌면은 나중에 그 혈관에 쌓여가지고 그런 이제 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 지방으로 전환돼 갖고 몸에 축적이 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살이 찌는 건데 그런 것들을 많이 방지를 해줍니다. 이런 성분들. 다이어트 워터. 우리가 다이어트 워터는 그냥 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마시는 식이섬유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가지고 물이랑 이거랑 따로따로 우리가 그걸 하고 있죠. 드시게 하는 거. 그다음에 파이버넷. 여기 키토산이라고 있는데 키토산은 보통 식이섬유 하면 우리가 식물성으로 알고 있는데 유일하게 그 동물성 식이섬유 키토산 그 중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식물성보다 더 효과가 좋아요. 대신 가격은 좀 있어가지고 이런 역할. 덱스트린, 셀로스 뭐 이 성분 이름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 따뜻하니까 좀 졸리시죠? 거의 다 끝나갑니다. 예, 식물 영양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예, 식물은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도망을 못 가요. 위험에 처하면 동물은 도망가면 되는데 얘네들은 도망을 못 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어떤 이제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 식물 영양소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자외선. 얘들은 광합성을 하는데 광합성을 하다 보면은 그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녹말이랑 산소를 만들어내잖아요. 그 산소 중에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얘들은 어떻게 보면 독가스를 계속 생산을 해내는데 어떤 그런 방어 기제가 없으면은 다 죽어버려요. 지들이 생산한 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색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몸에도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따로 음식으로 섭취하는 거예요. 뭐 종류는 뭐 이런 카르티노이드랑 뭐 플라보노이드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그냥 이런 거예요. 말 그대로 색소. 우리 유스스펜에 다 들어있는 라이프팩에 들어있는 그런 색소들입니다.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거 와인이 몸에 좋다 그러면은 요 레스베라트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고 시트러스는 감귤. 그래서 이게 어떤 우리 몸의 대표적인 항산화 작용을 하는 그런 영양들입니다. 우리 해도 항암, 면역력, 항노화, 항염. 결국 다 이게 활성산소 때문에 발생하는 애들이에요. 대표적인.
이것 때문에 이 나머지가 다 예방이 된다.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이런 역할을 합니다. 한 장으로 표현한 건데 우리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먹으면은 이게 잘게 쪼개져가지고 결국 요 포도당 형태로 가장 작은 분자단인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고 그게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우리 몸의 그 발전소를 거쳐가지고 결국 우리 몸에 쓸 수 있는 요 전기 형태의 ATP라는 물질을 만들어요. 이게 우리 몸의 배터리거든요. 요걸 만들어서 각종 근육이랑 이런 데다가 저장을 해놓고 쓰는 건데 문제는 요 ATP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부산물들이 막 나와요. 요것 때문에 우리가 막 노화가 되는 거고 질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요 활성산소에 대한 거는 되게 몇십 년 전부터 연구가 돼가지고 이 항산화 물질 이거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요 문제는 요 분자 찌꺼기 메틸기, 아세틸기라고 하는 요 분자 찌꺼기가 해결이 안 됐었는데 이게 이제는 해결이 됐죠. 에이즈락 사이언스로. 결론은 뭐냐? 우리 쉐이크. 단순히 쉐이크를 그냥 식사량 조절하려고 이렇게 먹는 걸로 아는데 중요한 거는 이 쉐이크도 하나의 건강식품으로 인식을 시켜드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비타민, 미네랄 요게 이 쉐이크를 우리가 식사할 때 식전에 우선 드시라고 하잖아요. 먼저 이제 포만감을 주기 위해서 식사량을 줄이기 위해서 먹는 역할도 있고 그 다음에 음식만으로 부족한 영양을 여기 또 채워주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도 그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하면은 아무리 뭐 좋은 걸 먹고 아니면은 뭐 운동을 해도 살이 안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밥을 먹었어도 먹으라고 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칼로리 자체는 낮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이게 건강식품 형태로 그렇게 인식을 시켜주면은 빼먹지 않고 먹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하루에 필요한 양의 한 3분의 1 이 정도가 들어있어요. 어떤 거는 뭐 절반이나 들어있고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예, 저는 할당 받는 시간이 여기까지라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이어트 할 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또 항산화시킬 때 얼마나 또 필요한 그런 물질들인지 잘 알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르실 때도 선택을 하실 때도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는지 합성인지 뭐 천연인지 이것도 굉장히 정확하게 까다롭게 알아보시고 이제 선택해서 먹어야겠다라는 걸 참 많이 알게 된 시간이었고요. 자, 저희 다이어트 할 때 좋은 강의 해주신 우리 서상훈 사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희 다이어트 할 때 비타민하고 미네랄 말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또 하나 단백질 저희 빼놓을 수 없잖아요. 저희들이 식단 그 하루에 그 일지를 쓸 때 빼먹지 않고 하는 게 칼로리 체크하고 또 뭐가 있죠? 단백질 체크가 있죠. 하루 필요 단백질, 일일 단백질 어느 정도 될까요, 저희? 자기 몸무게의 1.5에서 2배가량 드신다고 그만큼 단백질이 저희 다이어트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지금 이제 단백질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지금 강의해 주실 분을 잠깐 태업을 드릴게요. 다이어트를 너무 많이 하시다가 지금은 다이어트의 달인의 경지에까지 오르신 분이시죠. 저희 김선영 사장님 앞으로 모실 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할게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냈죠? 반가워요. 네, 늦게라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도 한 25분 정도 할 건데요. 좀 차트가 많으니까 빨리 넘기도록 할게요. 이제 저희 스토리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하다 보니까 달인이 됐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많이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에 대한 노하우를 좀 알려드릴게요. 네. 저는 사실 이제 출산 후에 더 많이 안 좋아졌어요. 여자들은 다른 것보다 남성보다 더 뭐냐면 자연분만하면 좋지만은 제왕제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연륜생活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수명이 한 번 할 때마다 5년 이상 단축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많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복부비만 마른 비만 이제 복부만 유독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였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항상 임신했냐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엄청 여자로서는 그 창피하죠.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많이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불 켜주셔도 됩니다. 네. 그 봐보세요. 차트 한번 보실래요? 가끔 이게 보면 그 화가 날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잖아요. 그 상태에 따라 그 음식 먹는 게 습관이 틀려지거든요. 네. 근데 보면 이걸 알면요,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여기 보니까 그 우울한 상태인가 봐요. 단 음식이 엄청 땡겨요. 그래서 저희가 입에서부터 대장까지 길이가 10m가 넘는다 그래요. 그래서 소장 길이가 6m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감기를 잘 걸리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소장과 대장이 유산균보다는 그 나쁜 균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 관리를 겨울에 잘 해주시고, 혹시 자녀분들 계시면 아이들한테 그 장 관리 잘 해주시면 감기 예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 음식 습관을 많이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음식과 칼로리인데, 그 칼로리가 되게 중요하죠. 예. 그래서 저희 보통은 그 지금 체중 감량하실 때는 자기 몸무게에 단백질도 먹는 것 중요하지만은 우리 인바디 체크했을 때 보면은 기초 대사량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기초 대사량이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가 눈 뜨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옷 입고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아도 쓸 수 있는 그 칼로리 에너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는 드셔야 되는데 또 너무 안 드셔도 이게 기아 모드로 가요. 그래서 자꾸 그러니까 내 몸에 내 주인이 어느 정도 먹다가 식사량이 줄이면 이상하다, 내가 이제 에너지 써야 되는데 이게 음식이 안 들어오네. 그러니까 저축하려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많이 안 먹는데 왜 이렇게 살이 안 빠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너무 안 드셔서 그래요. 특히나 겨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평상시에는 기초 대사량이 활동 대사량이 있어요. 활동 대사량 정도는 한 500 정도 드시면 되거든요. 내가 기초 대사량이 1200이다. 그럼 평상시에 다이어트 안 하신 분들은 500 정도만 한 1700칼로리 정도 드시면 되고요. 지금 내가 체중 감량 중이다. 그럼 자기 몸무게, 자기 칼로리만큼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면 밥 공기를 볼게요. 밥 공기가 칼로리가 어떻게 되나요? 300칼로리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게 먹던 이 밥 공기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제 밥은 한 공기 드셔도 상관없는데 제가 호떡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길이 요즘 겨울에 어떠세요? 호떡 엄청 냄새 풍기죠? 호떡 하나에 300칼로리인데 하나 드시나요? 보통? 몇 개 드시나요? 보통? 안 드세요? 네. 아, 그래요. 제가 예전에 2개 정도 먹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차트를 보여드린 거는 내가 쉽게 먹었던 칼로리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삼계탕 어때요? 따끈따끈한 추울 때 먹잖아요. 한 끼 먹으면 1000칼로리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가끔 여행 갔다 오면은 그 과일 같은 거 말려가지고 주기도 하고 또 어때요? 그 말리는 기계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말리는 거는 보통 비상식량이에요. 그래서 건포도 같은 것도 사실은 비상식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혹 말려가지고 그 외국으로 나가신 분은 비상식량 때문에 말리는 거지 집에서 먹는 거는 그냥 드시는 게 훨씬 낫다는 거.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체크해드리면은 이런 말린 음식 같은 거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시중에 파는 호떡이라든지 우리가 쉽게 먹었던 떡볶이도 우리 떡볶이 먹을 때 그냥 떡볶이만 먹나요? 오뎅이랑 또 순대랑 그렇게 먹으면 엄청나게 많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 끝나고 나면 이게 그 잠깐 우리 다가 시간 있을 때 우리 파프리카라든지 그런 거 이제 잘라가지고 드릴 건데 보면 칼로리 보면은 되게 작잖아요. 이런 것들을 선호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호르몬이 있는데 그 기본적인 거 몇 가지만 아시면 또 다이어트는 지식이 풍부했을 때 나를 또 제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이 너무 섞었을 때 이성적인 거를 오늘 가지고 있으면 이거 누를 수가 있고요.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이제 모르면 감성적으로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렙틴 호르몬이 있고 그레닌 호르몬이 있고 세로토닌 호르몬이 있는데 렙틴 호르몬이라는 거는 뭐냐면 단백질을 충분히 먹었을 때 배가 고프지 않은 호르몬이에요. 근데 이제 그레닌 호르몬이 뭐냐면
이름도 좀 그랬니 좀 나쁘게 보이죠. 예. 근데 이거는 허기나 배고픔을 느끼는 이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공복 호르몬이라고 해가지고 배가 계속 고프거든요. 근데 점심 때 시간대를 보통 우리 그 회원님들 12시에서 1시 정도 드시잖아요. 근데 일하다 보면 한 2시 정도 넘을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밥을 먹을 때 한 공기가 먹는 게 아니라 2공기 먹어도 배가 고프잖아요. 그게 어떤 호르몬이 작동하냐면 그레닌 호르몬이 작동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아까 서상원 우리 매니저님 말씀한 것처럼 쉐이크를 하나 타서 드시고 나면은 훨씬 그게 잡아져요. 그리고 한 공기 드셔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식사 시간을 놓쳤다 그러면은 비타민과 미네랄 들어있고 단백질 충분히 들어있는 걸 드시면 되고, 쉐이크 하나에는 단백질이 얼마 정도 들었냐면 15g 정도 들어있어요. 또 탄수화물도 13g에서 14g 들어있기 때문에 탄수화물도 안 들어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드시면 좋겠다 생각하시고요. 그 세로토닌 호르몬은 우리가 그 체중 감량 가장 중요한 거는 잠을 잘 주무셔야 돼요. 이 잠잘 때 행복감 호르몬이 세로토닌 호르몬인데,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뇌보다는 소장에 80%의 분포가 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꿀꿀하다,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장의 상태를 점검하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파마넥스 제품 중에 유산균 제품이 있죠. 그래서 겨울에 나는 감기를 달고 산다 그러면은 겨울 정도에는 유산균 제품을 매일 하나씩 복용하시는 게 건강상 훨씬 좋으세요. 네. 그래서 앞으로 또 어린이 유산균이 나온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른 거를 용량을 다 주면 아이들한테는 너무 또 과용량이기 때문에 조절해서 나눠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잠을 잘 주무셔야 체중이 잘 빠지신다, 이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방에는 좋은 지방이 있고요, 나쁜 지방이 있어요. 지방이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방만 감량하는 시중에 파는 다이어트들이 되게 많아요. 지방만 감량을 하면 간경화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대기 중에 오염이라든지 중금속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먹었던 음식들을 림프관에 갖고 있다 흡착시켰다가 그 림프관을 밖으로 배출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게 이제 너무 많아서 그 내 몸을 공격하는 게 문제가 되지만, 지방도 적당량에 있지 않으면 또 여성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독소도 걸러내지 못한 형질이 되기 때문에 지방도 적정 지방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백색 지방이 있고 갈색 지방이 있는데, 백색 지방은 그야말로 그 이제 비만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갈색 지방은 보통 심장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극도로 추운 지방이 가게 되면 이 갈색 지방이 심장을 보호하면서 또 열을 내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보면 양자 분석기에 보면 갈색 지방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체중이 잘 안 빠지신 분들 보면 갈색 지방에 빨간 불이 들어오신 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3번째 모임 할 때 갈바닉을 할 건데요. 내가 갈색 지방이 잘 순환이 안 된다 그러면 갈바닉으로 갈색 지방이 있는 심장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그 골트 있죠? 이런 부분을 잘 순환시켜주면 갈색 지방이 잘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나와 있죠? 어린이 많고 심장 근치나 목 뒤에 분포가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어린아이들 온도를 보시면 엄청 높잖아요. 겨울에도 덥다고 그러고 우리 추워 죽겠는데 덥다고 그래야 하잖아요. 그거 뭐야? 갈색 지방이 너무 되어 있기 때문에 추위를 안 타는 거예요. 그래서 갈색 지방이 잘 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방을 보세요. 사이즈가 어른 주먹 2배에서 3배 정도 사이즈가 되는데, 체지방 1kg 뺀다는 거는 저 정도에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우리 고기를 혹시 가시면 고기 사러 보시면 1kg 얼마나 되나요? 엄청 크잖아요. 그게 내 몸에 몇 개가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어마어마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방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그 음식과 칼로리에서 이제 근육 단백질을 보겠습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있는데, 우리가 그 아까 우리 서상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효소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몸에는 효소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도 있고요, 또 이제 지방에도 있고요. 이런 그 탄수화물 분해하는 어떤 그 효소가 아밀라제고요. 지방을 분해하는 이런 것들도 리파제고, 단백질을 분해하는 펩타이드라는 성분이 있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효소가 부족한 게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소화도 잘 안 되시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비타민과 미네랄 같이 복용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좋기 때문에 같이 복용했을 때 단백질도 훨씬 더 체지방 감량이 높고 또 몸에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중요하다, 어떤 게 더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정한 게 어떤 것도 넘치지 않으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백질을 섭취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60만 섭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60과 그다음에 이제 그 콩으로 만들어낸 식물성으로 드시는 게 훨씬 좋고요. 또 근데 난 식물성만 드신다고 고집하시는 분 있으세요. 근데 또 육식도 드시는 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드시는 게 훨씬 좋다. 넘치지만 드시지 않으면 좋거든요. 고기도 너무 많이 드시잖아요. 지방으로 가요. 그리고 야채나 과일 같은 거 드시잖아요. 그것도 많이 드시면 그것도 지방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느 선에서 먹을 수 있는 선에서 드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은 가공된 제품들은 아무래도 거기 안에 방부제도 들어있고 또 이제 보존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몸에 좀 안 좋으세요. 가능하면 구입하셔서 조리해서 드시는 게 훨씬 좋으시다는 거. 그래서 이제 필요하고요. 예전에 그 차트 볼 때 옛날에 밥을 먹을 밥량이 되게 많았잖아요. 선사님 사장님 보니까 그게 탄수화물만 되는 게 아니라요. 그 현미라 가지고 그 미각이라고 그래요. 그 알론 시누이라잖아요. 근데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그 밥을 많이 먹었던 게 굳이 탄수화물만 드신 게 아니라 단백질도 같이 드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 비닐하우스도 하시고 뭐 1년 내내 농사하기 때문에 토양이 오염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먹고 있는 게 탄수화물이지 사실은 현미 같은 경우에도 거의 단백질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밥하고 지금 밥을 비교했을 때 예전에는 단백질 섭취가 많았고 지금은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밥으로 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어릴 때 시골에 갔더니 밥을 진짜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그때 당시에는 단백질이었던 거죠. 네. 자, 이제 이거는 체지방 양이에요. 보면 어떤 몸을 원하세요? 25%? 아유. 우리 회원님 어떤 몸을 원하세요? 30%도 봐주면. 아, 30% 봐준다네요. 아, 네. 다 자기 목표만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 여성의 체지방량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24%에서 27% 정도세요. 그리고 이제 나는 조금 더 근육 몸매가 되고 원하시다 그러면 18% 정도에서 20%거든요. 근데 평균은 24% 정도 하시면 가장 이상적이시거든요. 그리고 지방이라는 게 여성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굴곡도 있기 때문에 너무 없어도 또 굵고 하니까 적당 지방량은 필요하다. 그래서 몸무게에 목숨 걸지 마시고 지방과 그다음에 단백질량이 근육량이 높기 때문에 똑같은 몸무게예요. 똑같은 몸무게가 아니라는 거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단백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백질이 이게 본사 차트예요. 자세히 보시면 본사 차트에서 다 나와 있는 답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자세히 못 봤던 것 때문에 제가 한번 이걸 띄워놨거든요. 여기 보면 체중 조절 시 단백질이 왜 중요한가를 써 있어요. 몸의 구성 성분으로 근육, 혈액, 피부, 모발 등의 구조 유지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꼭 어디에도 필요해요? 머리카락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어릴 때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머리를 너무 길면 머리카락으로도 영양이 다 간다. 잘라라. 이렇게 이야기 했었거든요. 근데 또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머리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사에 필요한 호르몬 구성 성분으로도 대사 활성화되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단백질이 부족하면 면역력도 떨어지세요. 그러니까 너무 넘쳐도 문제지만은 단백질은 기사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평소에는 내가 체지방 감량 안 한다라고 했을 때는 자기 몸무게만큼 드시면 되고요. 내가 체중 감량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자기 몸무게 1.5배에서 2배까지 드시면 가장 좋으세요. 그리고 단백질을 배고플 때 아까 그랬잖아요. 그렘린 호르몬이 작동하면 지금은 허기가 지잖아요. 탄수화물 구워도 계속 배고프거든요.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치면 그럴 때 단백질을 먼저 딱 몸에다 넣어주면 렙틴 호르몬이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밥 먹는 시기를 놓쳤어요. 그러면은 쉐이크를 하나 딱 타서 드시고 난 다음에 식사하시면 2공기 먹을 1공기 드실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체중 1kg당 평균 1에서 1.5배 단백질 필요하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70kg 성인 남성의 경우는 약 70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라고 써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드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면 단백질 부족 시 이렇게 써 있어요. 기초 대사량이 떨어진다.